안녕하세요. 범죄 통계학 6주차 두 번째 수업 진행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요. 정규 분포표를 버는 방법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늘 당부하는 얘기가 우리 범죄 통계학은 표를 만들고 표를 읽고 분석을 하는 거지 수학 문제를 푸는 수업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또 너무 어렵게 생각 마시고 이 표를 볼 줄 아는 능력을 키운다. 개념을 이해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키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표를 만들고 이 표를 분석할 줄 알면 됩니다. 정규 분포라는 건 뭐냐면 축적된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얘기를 하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미래의 예측은 물론 미래도 예측되죠. 근데 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계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포이고요. 즉 평균과 이 분산만으로 그 특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게 정규 분포예요. 좌우 대칭이 되죠. 그러니까 좌우가 똑같아요. 그죠? 자, 좌우가 똑같다는 거는 중간이 있다는 거죠. 중간이 있기 때문에 좌우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중간이 있기 때문에 좌우가 있는 거고 이 중간은 우리가 말하는 묘 평균이래요. 평균. 이 평균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얼마나 있고 그러니까 평균에 못 미치는 사람이 얼마나 있고 평균에 넘어서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즉 평균에 못 미치는 사람은 마이너스 시그마 이 분산이죠. 분산. 즉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 분산이라 떨어져 있는 걸 분산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왼쪽 시그마 구간 오른쪽 시그마 구간이 있죠. 평균 더하기 시그마.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평균을 가지고 우리는 좌우를 분석한다. 따라서 정규 분포는 이렇게 공식이 있잖아요. 뭐 많은 공식이 있지만 우리는 평균과 분산만 알면 이 답을 구할 수 있는 표가 정규 분포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즉 평균을 알고 분산을 알면 이 분산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왼쪽, 오른쪽 떨어져 있는, 흩어져 있느냐, 이게 분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를 표준 편차라죠, 표준 편차. 평균에서 편차가 얼마나 있다. 편차가 오른쪽으로 얼마나 있다, 그죠? 이 편차라잖아요. 그래서 어, 이러한 표준 편차의 제곱이 분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평균과 분산만 알면 이 표를 읽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을 가지면 되고 그거를 정규 분포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오늘 수업은 성공하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 정규 분포가 있는데 표준 정규 분포는 뭡니까? 표준은 뭡니까? 우리가 그 A반이 있고 B반이 있어요. A반이 평균 50점, A반이 수학이 평균 50점, A중학교 A반이 평균 수학이 50점.
B중학교 B반이 평균 50점. 이 두 개를 맞춰봐야 어디 학교가 더 우수한지 알 수 있잖아요. 또 하나는 A 학생은 수학을 78점 맞았어. B 학생은 영어를 80점 맞았어. 그러면 A 학생이 공부 잘하는 거냐? B 학생이 공부 잘하는 거냐? 자, A 학생과 B 학생이 누가 공부 잘하는지 기준을 맞춰주면 그 기준에 A 학생도 갖다 대고 B 학생도 기준에 갖다 대면 누가 공부 잘하는지 파악이 되잖아요. 자, 서로 다른 거를 기준에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 A가 공부 잘하네? B가 공부 못하네? 하고 비교해서 할 수 있도록 표준을 만들어 놓은 표준. 이 정규 분포표에 표준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맞춰보는 거예요. 맞춰봐야 A가 공부 잘하는지 B가 공부 잘하는지 알 수가 있는 것. 이게 표준 정규 분포예요. 즉 한글로 표현한 걸 볼까요? 정규 분포가 있는데 서로 달라. 서로 다른 정규 분포를 비교할 수 있도록 기준점,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맞춰볼 수 있도록 평균을 0. 자, 평균은 0은 중심이잖아요. 그죠? 이 중심이 0, 0으로 맞춰놓고 표준 편차가 1이란 거는 이게 1이란 거죠. 1. 이 편차가 1, 마이너스 1. 이렇게 표준 편차를 1로 해서 여기에 맞춰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0과 1, 이 표에 재배치해서 맞춰보면 A 학생이 공부 잘하는지 B 학생이 공부 잘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표준을 만들어 놓고 비교해 보겠다. 둘 다 표준에 맞춰 보겠다. 그게 표준 정규 분포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표준 정규 분포는 서로 다른 학생의 성적을 맞춰봄으로써 누가 공부 잘하는지 기준점을 정한다. 이렇게 우리가 딱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정규 분포는 평균과 분산만 알면 된다고 그랬죠. 평균과 분산만 알면 된다. 그래서 확률 변수는 뭐냐면 이제 확률 변수. 이 확률 변수는 뭐냐면 이 정규표가 두 개가 있잖아요. 이 두 개의 표를 비교할 수 있는 누가 잘하는지 비교할 수 있는 거를 Z로 표현한다면 이 편차, 이 편차란 거는 이렇게 설명할게요. A반 학생들이 평균이 70점이에요. 그리고 평균이 70점인데 수학 성적의 평균이 A중학교 A반 학생이 평균이 70점인데 학생들 간의 편차가 5점이에요. 5점. 그러면 거의 70점이 평균인데 편차가 5점이면 거의 학생들이 큰 차이 없이 다 공부 잘하는 거잖아요. B중학교 B반의 수학 성적은 80점인데 편차가 15점이야. 그러면 공부 잘하네. 빵점에. 이렇게 막 뒤죽박죽 하죠. 이거는 정규 분포라면 납작해. 그죠? 납작해. 그래서 이렇게 그 표현한다면 확률 이 변수를 따져본다면 편차가 학생들 간의 편차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평균 점수와 우리가 평균 점수 이상 예를 들면 80점 이상 애들이 몇 명이냐 확률을 그러니까 70점이 평균인데 80점 이상의
80점 이상 되는 학생들이 몇 명이냐? 그러면 80점 이상 된 학생들, 평균이 70점인데 80점 이상 된 학생들의 확률을 우리 뽑아봐야죠. 10점 이상도 되는 학생들이 몇 프로인지 뽑아봐야죠. 뽑아보려면 거기에 편차로 나누면 확률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평균이 쉽게 설명하면 평균 70점이 이 A반 학생들이 평균 70점인데 나는 궁금하다. 80점 이상 된 애들이 몇 프로인지 궁금하다. 그때 뽑아보는 거예요. 그게 확률 변수다. 이렇게 쉽게 생각됩니다. 뭐 확률 함수, 변수가 있으면 이 변수를 함수로 만들면 이런 함수인데 이건 뭐 우리가 수학을 푸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계산은 엑셀에서 하기 때문에 계산기에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이해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정규 분포표죠. 그죠? 좌우가 같은 정규 분포표인데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 어, Z 구간 확률 변수의 Z 0과 이 Z 여기에 속할 확률을 구해라. 예를 들면 이 사이에 몇 명의 학생들이 있는지 확률을 좀 구해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확률, 이 누적 확률이죠. 0, 구간에 학생들이 몇 명이 있는지. 0보다는 크고 Z보다는 이 Z보다는 작잖아요. 그죠? 0보다는 크고 이 Z보다는 작죠. 이 Z보다는 작죠. 이 사이에 있는 확률을 구하는 거, 확률. 그죠? 이 확률 변수의 그 구간, 이게 몇 프로인지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0과 Z 사이에 이 누적된 이 사람이 몇 명인지, 몇 프로인지를 궁금하잖아요. 이거를 구하는 어떤 건데, 아까 확률 변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또 우리가 구해보면 됩니다. 또 하나 제가 이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할 게 뭐냐면, 수학 성적이 이렇게 70점, 영어 성적이 80점이에요. 수학 A의 수학 성적이 70점, B의 영어 성적이 80점. 자, 70점, 80점 누가 공부 잘하는 건지 따져봐야 되겠잖아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에 어, 맞춰서 A, A가 한 수학이 잘하는 건지 B가 영어를 잘하는 건지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는 건지 이거는 좌측으로 당기고 이거는 우측으로 당겨서 평균을 갖게 만들고 0, 표준 편차를 1로 해서 두 학생을 성적을 비교해 보면 A가 수학이 70점 맞은 A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건지 영어 80점 맞은 B 학생이 공부 잘하는 건지 맞춰보는 게 표준 정기 분포예요. 그래서 밑에 그림 보이죠? 표준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그 표가 있다면 0으로 맞춰서 표준 편차 플러스 마이너스 1로 해서 이 표준을 만들어서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왜 표준화 과정이 필요하겠냐? 이 표준화 과정을 이렇게 0과 1로 해서 표준 정규 분포를 한 이유는 누가 더 잘하는지 맞춰보려고 파악을 해봐야 돼요. 수학 60점과 영어 80점의 성적을 비교할 때 누가 더 우수한지를 맞춰봐야 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활용하는 게 표준 정규 분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 비교 기준, 비교해서 누가 우수한지를 맞춰보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화를 하는 거죠. 표준화. 자,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수학을 푸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얘기예요. 뭐 이렇게 뭐 평균 0, 분산 1로 해서 표준화해서 맞춰보는 거다. 그래서 이 표준 편차에 아까 이거 했었죠, 그죠? 제가 그 정규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는 편차와 평균과 이것만 알면 해결된다고 했죠? 평균과 분산만 알면 해결된다. 같은 얘기죠. 평균은 0, 분산 1이다. 이거를 표준화해서 맞춰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0과 1을 표준화해서 맞춰보는 거다. 이 정도면 대성공 넘어갑니다. 한번 그러면 우리가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오늘 이제 배웠으니까. 아, 교수님, 제가 정규 분포가 뭔지, 표준 정규 분포가 뭔지 알았습니다. 자, 개념 알았죠? 그러면 한번 우리가 해볼까요? A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의 운행 시간을 이 A라는 친구는 늘 이제 타고 다니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행 시간을 100회, 100회 정도면 꽤 많이 한 거죠. 측정했어요. 내가 해보니까 평균 170분이 걸리더라. 평균 170분. 그리고 표준 편차가 10분 정도밖에 안 나더라. 10분. 자, 그러면 무작위로 이제 KTX를 이용했을 때, 자, 이 평균 170이고 편차가 10인데 185분보다 더 오래 걸릴 확률. 그러니까 평균이 170인데 185보다 더 많이 될 확률이 몇 프로냐? 중앙을 기준으로 185분까지의 구간이 있죠. 여기 185분을 뛰어넘는 구간이 몇 프로냐? 확률이 얼마냐? 물어보는 거라면 우리가 180, x가 185였죠? 빼기 170은 오차가 10이니까 나누면 뭐죠? 1.5죠. 1.5. 방금 이 공식 편차와 분산만 알면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 어? 근데 하지만 우리가 지금 누적 확률을 구하는 게 185분보다 큰 것들이 몇 프로냐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공식으로 나오고 1.5가 나오죠. 자, 1.5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누적 확률이 1.5가 나왔는데 1.5보다 큰 확률을 뽑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누적 확률을 계산을 해보니까 1.5는 누적 확률이 0.933193이 나왔어요. 이거는 이제 컴퓨터로 하는 거니까 일단 엑셀로 합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0.06807이 나왔습니다. 자, 100분율로 하면 6.68% 나오죠. 확률은 그러면 185분 이상 걸릴 확률은 6.68%다. 6.68%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0과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서 1.5가 이제 나오면 겟은 누적 함수는 1.5이기 때문에 1.5보다 큰 확률을 계산하면 0.993이 나옵니다. 이거를 빼면 0.066에서 6.68이 나온다. 이 정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공식 하이라이트는 이 정도까지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벌써 끝났네요. 그러면 이제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이 그 확률 1.5 확률이 몇 명이었는지 그거를 우리가 이제 엑셀로 실습을 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번째 수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